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간만에 또 영상 또 올리네요. 지금 유아기에 영어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조기교육 유튜버들 또는 판매 업체들 여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30대 중반 어머니들, 30대 초반 어머니들이 원래부터 했던 건지 알고 또 나름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일찍 시켜도 상관없겠다라고 켰는데 코로나 시기 때 영어를 했던 애들이 지금 단체로 언어 지연, 한국말을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문해력까지 떨어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해외로 도망가고 국제학교로 도망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돈이 있는 집안들은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는 집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도망가면 돼. 근데 돈이 없으면 문제인 것.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제2 외국어를 유아기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별한가요? 아니야. 우리나라 엄마들이 특별한 거야. 다른 아시아권을 보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리나라 어머님들, 특히 우리나라 MZ세대 어머님들이 전 세계에서 특별한 거야. 유행을 너무 따라가고 열등감, 또 본인들이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이용해서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한테 지기 싫어서 이런 경쟁의식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만 지금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하면은 아이보다 어머님들이 자기 만족을 느끼고 또 브런치 타임 이런 거 가가지고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더 자랑거리 이용하고 더 좋은 학원을 가는 거를 어머님들의 또 다른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뇌의 구성은 똑같아요. 100년 전이나 100년 후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100년도 아니야. 조선왕조 500년이잖아. 500년 전의 사람들의 뇌나 지금 아이들의 뇌나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아이들 뇌나 같아요. 이게 만약에 틀려져 버리면은 이 의사들의 특히 신경외과 의사들 이 의사들이 각 나라마다 다 틀려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해외에 가서 고치질 못해요. 왜? 각각의 뇌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술을 못해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나라 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나라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적응되는 뇌를 가지고 태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다 믿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모국어랑 제1 외국어랑 제2 외국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제2 외국어 하면은 두 번째 언어를 제2 외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 A라는 국가가 있어요. 또 B라는 국가가 있어요. 각각의 언어를 A라는 국가는 A의 언어를 쓰고 B라는 국가는 B라는 언어를 써요. 근데 A라는 국가랑 B라는 국가가 합병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써야 된단 말이야. 왜? 합병이 됐기 때문에 뭐 통일이 됐다든지 합병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같이 살게 됐단 말이야. 이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언어인 뭐 영어나 또 화교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쓰죠. 그래서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보통 이제 초등학교가 넘으면은 영어든 중국어든 두 개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르기는 해요. 영어를 모국어로 잡고 나중에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국어를 모국어로 잡고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중국어랑 영어를 두 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좀 특이한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첫 번째 쓰는 언어를 모국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언어를 같이 써야 되는 이런 거를 제1 외국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언어거든. 자, 제가 1년에 한 두 번 필리핀을 간단 말이에요. 필리핀에서도 전부 영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마닐라나 또는 앙헬레스나 세부 이런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영어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 떨어진 섬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은 메인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서 그 현지인 중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 나라 언어만 쓰는 거죠. 또 세부는 세부아노를 배우고, 또 마닐라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서울말처럼 타갈로그를 배우는데 언어가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 언어로만 따져도 두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서울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뭐 그 지역 사투리를 쓰지만은 또 서울 말도 알아듣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제주도 방언들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일 제의로 나누는 것도 맞는 거야.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그 메인 관광지에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6세, 7세만 돼도 애들이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고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제1 외국어가 되는 거야, 영어가. 그런데 외지 지역, 시골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거기에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떡하다가 다시 도심지로 오게 돼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러면은 얘네들한테는 제2 외국어가 되는 거야, 영어가. 그러니까 같은 필리핀 내에서도 도심지에 사는 애들, 또 관광지에 사는 애들, 얘네들한테는 영어가 제1 외국어가 되는 거고, 동떨어진 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영어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배워야 될 경우가 있어. 이럴 때 영어를 배운 아이들, 얘네들한테는 영어가 제2 외국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관광지에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 영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제3 외국어, 또 중국어를 또 제3 외국어, 또 제4 외국어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도 많아.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전적으로 다개국어가 좀 가능하게 많이 태어나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개국어가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언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제2 외국어인, 그러니까는 평생 영어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쪽 계통의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배우는 것 뿐이에요. 요즘 뭐 번역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동시 번역하는 그런 클립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굳이 나중에는 필요가 없는데 어머니들이 왜 영어를 시키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능 준비하는 거야.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뭔 죄라고 태어나자마자 수능 준비를 해요. 말로는 아이가 영어를 잘해야 뭐 나중에 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속마음에는 수능 준비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히는 거, 학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잘하게끔 한다고 학교 가서 하면 돼. 우리도 학교 가서 했잖아. 근데 미리 책을 읽히는 이유가 뭐야? 수능 준비야. 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4개월부터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요. 자, 우리는 영어를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D를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왜 금방금방 다 넘어가면서 다 배웠을까? 왜냐면은 그 전까지 국어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해력, 문장 이해력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영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문장을 읽어주고 문장 해석까지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문장 해석을 하면 자동으로 이해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는 거야. 대신 옛날에 했었을 때 너무 중학교 때 하다 보니까는 발음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린 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해면은 최소한 발음은 안고 간다 이거지. 근데 엄마들이 미쳐가지고 그거를 미리 예습을 하니 뭐를 하니 선행을 하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했다가 그게 10년 전이거든. 12년 전?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에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7, 8년 전에 유치원, 한 6세 반, 7세 반, 그때부터 영어 ABCD 송, 노래 있잖아.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내가 말하는 그 뱃사, 걔가 논문을 들고 오더니 이거를 일찍부터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좋다 하면서 뭐 바이링 구어린이 뭐냐 하면서 딱 했는데, 그때 당시 뱃사가 굉장히 유명했었어. 4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그걸 보고 다 따라하게 된 거야. 지금 어머니들은 걔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뱃사육아예요. 걔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게 뱃사육아야.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얘 논리대로 하면은 뱃사 딸내미가 지금 영어로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한마디 못 하잖아. 안 시킨 거야. 지금 뭐 해외로 갔으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이제 뭐 영어 시키겠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 정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든지 원체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카피하는 애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말솜씨가 또 뛰어난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걔가 가져온 논문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인스타그램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걔네들께 이제 계속 번진 거야, 바이러스처럼. 이러다 보니까는 난리가 난 거지. 이 제2외국어는요, 전 세계에서 유학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야, 우리나라가.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들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해. 그렇기 때문에 임상실험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짜야.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는지. 저도 이게 코로나 전에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몇몇 나온 데이터를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후유 증상이 나온 애들이 몇 명 있었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알고만 있었지. 설마 이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버려. 그거를 나라에서 임상실험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아이를 임상실험을 하고 있네. 야, 이런 대규모 케이스의 이런 임상실험이 우리나라 전역에 이 영유아, 그러니까 영아시기 책류가 이거랑 영아시기의 제2외국어 또 영아시기의 미디어를 이용한 또 학습들, 이것들이 대량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아이들, 영아 아이들의 약 90% 이상이 그걸 하고 있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나라에서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돈이 몇 조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있네. 야,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하면 망가진다고 사람들이 보통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 데이터가 뭐 1000명 대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스케일이 크니까 1000명 이런데 보통은 한 100명, 10명 대상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몇십만 명, 그러니까 누적이면은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이상 사람들이 스스로 임상실험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짜로 얻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저도 이런 데이터를 공짜로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일단은 제2외국어는 유아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2외국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모국어랑 제2외국어랑 애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모국어랑 제1외국어는 혼용이 돼요. 근데 모국어랑 제2외국어는 애들이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게 더 쉽나를 선택을 해. 특히 어린 유아시기 때는 둘 중에 더 쉬운 언어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영어가 어렵지만 애들이 보기에는 영어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를 다 선호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100명의 대상으로 3살 이전에 영어 노출을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99명은 영어를 선택해요. 그래서 평상시 말할 때도 영어로 얘기하고. 그런데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모국어랑 제2외국어랑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2외국어랑 모국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그 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 그걸 제2외국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 봐봐. 한국어는 못하는데 영어로는 샬레샬레 잘한단 말이야. 이거는 제2외국어를 한 게 아니라 모국어가 뒤바뀐 거예요. 모국어가 뒤바뀌면은 혼도 뒤바뀌어요. 정신 뒤바뀌어요. 언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나라 문화도 가져와요. 영어를 배우면은 미국의 문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미국의 문화 어때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의 성격장애, 남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알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더라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남을 괴롭히고 이타심보다 이기심이 강한, 이게 영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누구를 얘기하고 뭐 얘기할 때 우리는이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는 무조건 we보다 I라는 말 많이 쓰고 모든 문장의 주체는 I예요.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영유학원 다니는 아이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애들이 자기의 성격장애, 이기주의, 개인주의, 혼자 놀고 남 신경 안 쓰고 남이 자기 옆에 오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혼자 논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사회에 섞이겠냐고. 못 섞여요.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기주의 집단, 개인주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30대 어머니들이 만들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약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기주의 집단이 돼요. 개인주의 집단이 돼요.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우리 애가 뭐 이게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이 안 좋아요. 경계선 지능.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이 안 좋아요. 경계선 지능. 어머니들 착각하는 게 경계선 지능 되면은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공부는 하는데 판단력이 떨어져. 사회에 결속되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 지능이에요. 공부를 못하면은 이거는 뇌에 따라 유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그림 실력이 뛰어나, 만들기 실력이 뛰어나, 운동 실력이 뛰어나.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럼 얘 경계선 지능이에요? IQ 떨어져요? 아니에요. 얘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지능, 공부 지능만 좀 떨어지는 것 뿐이지 다른 여러 가지 지능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IQ 지능은 뭐예요? 공부야. 국수연가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학군지 지역에서 그거를 애들 IQ 척도라고 생각하지. IQ란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또 다르게 왔어요. 왜 우리나라만 특별해 항상? 왜 우리나라에만 쓸데없는 영재들이 많아? 왜 다 가짜 영재들? 뭐 독서 영재, 뭐 하는 영재, 뭐 영재 타이틀 하나씩 집어넣어. 그런데 얘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회성이 부족해요. 근데 영재의 기본은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 나쁘다? 얘는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뛰어나요. 자, 이걸 알아두셔야 돼. 지금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영어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영어를 진짜 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문해력이 충분히 된 다음에 시켜야 돼. 지금 해버리면은 모국어 중추가 바뀌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한국어를 버리게 되고 애들이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초등학교 넘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요. 어머니 집이 얼마나 부자여야 이걸 할 수 있냐면은 백화점 가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5호 사이즈로 전부 다 해서 집으로 택배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애들 영어 시키세요. 그게 안 되고 어딜 가면은 가격표 보고 와 이렇게 하면서는 영어 시켰다가는 나중에 아이를 버리던지 아니면은 아이 모국어 날라가요. 이것으로 강의 끝내도록 하고요. 영어를 미리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모국어가 100인 상태에서 제2외국어가 60, 70을 가야 되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모국어를 30을 놓고 영어를 70, 80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국어가 뒤바뀌는 거야.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애가 우리나라 말을 못하면 망한 거잖아. 얘는 언어가 안 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이후부터 같이 사회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못하기 시작을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그때부터 인지력도 떨어지고 경계선 지능 밑으로 떨어져요. 사회에 어울릴 수가 없는 아이가 돼. 그런데 어머님들이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책임감 없어요. 내가 이거를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영어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어. 지금 하도 많이 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배워오더라도 집에서 아이가 영어를 못 쓰게 해야 돼. 쓸데없이 영어를 쓰게 하면 안 돼. 특히 한영 혼연체를 못 쓰게 해야 돼. 이게 언어라는 게요. 제2외국어나 제3외국어를 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모국어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외국어를 딱 배우잖아요. 그래서 외국어가 웬만큼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둘 다 언어 능력이 확 떨어져요. 혼용체를 쓰는 순간. 왜냐? 내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는데 머릿속으로 한국말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랑 나는 요 단어를 몰라. 나 이 사과라는 게 있어. 근데 사과라는 거를 한국말로 몰라. 근데 애플이라고는 알아.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아는 단어를 한국말로 모르는 거야. 또 한국말로 아는 단어를 영어로 몰라. 막 이렇게 막 헷갈려질 때가 있어. 웬만큼 됐을 때. 그때 멘붕 상태가 한번 와요. 그때가 애들이 한참 영어를 하다가 멘붕 상태. 그러니까는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 하면서 가르칠 거 아니야. 한국말을. 그러다가 한국말하고 영어랑 그 별것도 안 되는 문장 가진 아이들이 혼용체가 딱 되면서 둘 다 레벨이 확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위험 상태인데 요때 애들이 엄마가 영어를 더 가르치다 보면은 이때 모국어를 딱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4세 정도 됐는데 애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영어로만 얘기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또 이런 애들 영유를 다니다 보니까는 영유에서 영어 잘하면 칭찬을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말 쓰는 애들을 무시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그 김범수, 딸내미. 누군지 아시죠? 그 딸내미 영어로 많이 하잖아. 한국말 쓰는 거를 무시한단 말이야. 창피하게 생각해. 한번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아니야. 제2외국어는
왜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가르치겠을까? 모국어가 안 된 상태에서 제2외국어가 들어가게 되면 망가지거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영어 못하면 좀 어때?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시작해도 할 수가 있어요. 왜 항상 목표를 수능을 생각하냐고. 앞으로 지금 유아 애들이 수능 나중에 볼 때 어떻게 될지 알고, 수능 제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알고, 야, 일단 배워놓으면 뭔가 되는 것 같아? 안 그래. 어쨌든 간에 한번 제2외국어 할 때 잘 생각하고, 쓸데없는 바이링구얼이니 뭐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그런 거 좀 보지 마요. 바이링구얼은요, 제1외국어 할 때 배우는 거예요. 제1외국어. 제2외국어가 아니에요. 왜 그거 비전문가인 그냥 뭐 서울대 타이틀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떠드는 애, 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냐고요. 교수들 얘기를 들어, 교수들. 아시겠죠? 논문은 팩트가 아니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논문은 주장이에요. 유아교육 전공학과 나오신 분들이 그 뱃사 강의 들으면은 3분도 안 돼서 나와요.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서울대면 환장하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그냥 거기서 광팬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영어 할 때 좀 잘 생각해서 하고, 모국어랑 제1외국어랑 제2외국어 잘 생각을 하고, 제2외국어를 잘못 들어가게 되면 모국어랑 언어 중추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먼저 들어가면은 100% 문해력이 꽝 돼요. 그러면 학교 수업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할 수가 없고, 남자아이들은 이미 학교 가는 순간부터 꽝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